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시간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1에서 개발자들을 겨냥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우선 개발 플랫폼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16.10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메모리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여 크고 복잡한 앱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64비트 버전 첫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팀즈 기능도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한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자연어 모델인 GPT-3 AI 기술을 파워 앱스에 적용, 프로그램 코드를 모르는 일반인도 자연어를 통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격 및 하이브리드 업무에 맞는 개발 환경도 이번 행사 키워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비주얼 스튜디오, 깃허브로 구성된 툴 체인을 통해 원격 환경에서도 개발자 환경을 지원하는데 올해 빌드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7일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신형 M1 기반 맥북 프로 제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매체인 맥루머스닷컴 등 미국 현지 외신들은 애플 소식통 존 스펜서의 영상을 인용해 애플이 빠른 시일 내에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 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제품은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프로세서의 성능 강화형이 장착되며 외형 디자인과 지원 포트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애플이 4월 선보인 M1 아이맥처럼 자석식 맥세이프 전원 어댑터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연결 포트 역시 3개의 썬더볼트와 USB-C 포트에 HDMI 포트, SD 카드 리더 등 이전 버전보다 다양한 지원이 기대됩니다. 사용성이 낮았던 터치바는 제거되고 새롭게 설계된 냉각팬 시스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프로서는 애플이 WWDC 기간 동안 하드웨어 신제품을 공개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맥북 프로 신제품을 발표하기에는 적당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더 얇고 가볍게 설계한 신형 M1 맥 미니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디오 기반 모바일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럽하우스가 안드로이드 앱 출시로 다시 재반등 기회를 잡았습니다. 폴 데이비슨 클럽하우스 CEO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이달 안드로이드 앱 출시 이후 가입 대기자 명단에 수백만 명이 올라와 있다면서 iOS에 이어 안드로이드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형 SNS인 클럽하우스는 올해 1월 iOS 정식 버전 출시 후 폭발적인 가입자 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달간 가입자 900만 명을 최고점으로 점차 가입자가 감소했으며 5월 초에는 가입자 규모 면에서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5월 19일 안드로이드 앱 출시 이후 다시 가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클럽하우스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클럽하우스는 매주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매일 30만 개 이상의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체류 시간도 1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충성도를 지닌 SNS로 통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최대 240W의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케이블 규격이 나왔습니다. USB 규격을 관장하는 비영리 단체 USB-IF는 26일 USB Type-C 케이블 및 커넥터 규정 개정판 2.1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GBps로 기존 USB Type-C와 규격이 같지만 전원 공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USB Type-C 2.1 버전은 최대 240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게임용 노트북, 4K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와 같이 전력 소모가 많은 장치라도 USB Type-C 2.1 규격 케이블을 통해 충분한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USB Type-C 케이블이 최대 100W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전력 공급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USB 규격은 1990년대 키보드와 마우스, 프린터 등 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PC와 인터넷 환경 발전에 따라 점차 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규격으로 진화했습니다. 테슬라가 라이다는 물론 장거리 거리 측정에 쓰던 레이더마저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5월 출고하는 모델 3와 모델 Y 차량부터 레이더 센서가 장착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신 차량에 장착된 8개의 카메라와 신경망 처리에 기반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이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처리를 오롯이 맡습니다. 그러나 북미 시장 외 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는 레이더가 계속 탑재됩니다.
아울러 고급형 차량인 모델 S와 모델 X 차량에도 당분간 레이더가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레이더는 전파로 주변의 사물과 거리를 인식하는 전파 측정기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주행 차량에서 장거리 측정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가지 센서를 혼용하는 방식이 가격 상승과 데이터 처리량 폭증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레이더 제거 결정은 카메라를 이용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자율주행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 오로라 등 타 자율주행 차량에는 레이더와 함께 라이다 센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주창해온 기본금융권 관련 토론회가 6월 2일 경기도와 여당 의원 주최로 열립니다. 금융권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기본금융권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금융권은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적정 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대출권 또는 기본금융권을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1% 저금리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국민 누구에게나 대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과 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복지 차원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가 기본금융권 도입을 강행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한 기존 대출 생태계의 혼란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신용자의 금리와 미상환 금액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2금융권의 반발과 수익성 악화, 그리고 금융권 구조조정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약 1조 2,49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총 1억 9,229만 주의 발행 신주 중 5,24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인 다음 달 10일, 현재 주주별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나머지 7,250억 원 규모는 제3자 배정으로 신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등이 참여합니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K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9,017억 원에서 2조 1,51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K뱅크는 확충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대형 플랫폼과의 협력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번에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행사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근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20, 30대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른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 계좌 거래를 타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신규 거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까지 은행과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폐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은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의 26일 발언은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로 이동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거래소들이 폐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